이 원전 해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레퍼런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전 한 기 해체하는데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많게는 2조 이상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원전 하나 해체를 하는데 들어가는 게 정말 맥시멈으로 2조라고 칠게요. 2조 이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몇 기냐? 209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당 2억이라고 치면은 400조가 넘어가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500조 시장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어마무시하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원전 하면 SMR이죠. 하지만 오늘은 SMR이 아니라 원전 해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대박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 기업들을 뭘 봐야 되는지 체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원전 해체에 대한 종목들은 좀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빠진 종목도 있을 거고 올라간 종목도 있을 건데, 제가 마지막에는 또 타픽 종목도 체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타픽 종목을 편집하고 나서 보는 게 시차가 있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원전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 이후부터 타픽 종목은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러한 종목이 있다 정도로 이제 안내를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가이드라인을 바로바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1분만 투자하셔서 원전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호기 국내 첫 원전 해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에 요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막 올라간 종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전 해체에 대한 이벤트가 이번은 처음은 아닌데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가 이게 사실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진짜 큰 거예요. 왜냐면은 이 원전 해체하는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 원전 해체가 그래서 파이가 얼마나 큰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까지 몰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알면은 투자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은 영구정지된 원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형 원전을 썼었죠. 엄청 큰 거. 우리가 떠오르는 원전은 SMR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원전입니다. 근데 원래 사용했었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만 원전 폭발 사고 났었던 엄청 커다란 원전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사용을 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은 영구정지가 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영구정지된 원전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 영구정지된 원전을 결과적으로는 해체하고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폐기물도 나올 거고요. 삼중수소 막 이런 물에도 안 좋은 방사능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오염류 방수한다고 해가지고 삼중수소 때문에 뭐 큰일 난다, 피폭 생긴다 막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전을 하나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정지는 시켜놓고 나서 이거를 스탑해놓고 그냥 계속 기다렸었던 원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1호기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고리 1호기라는 대형 원전이 1972년도에 건설 운영 허가가 떨어지고 첫 가동한 게 1978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사용을 하다가 2017년도 6월 달에 영구정지가 돼요.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21년도 5월에 한수원에서 해체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속 심사를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해체 승인이 결정이 된 겁니다. 공사가 바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드디어 지금 영구정지 되고 나서 드디어 8년 만에 해체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해체를 하지 않았던 한국이 드디어 해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얼마나 큰 시장인데 이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원전 해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레퍼런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돈 들어가는 게 1조에서 많게는 막 1조 6천억 이렇게까지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원전 한 기 해체하는데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많게는 2조 이상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원전 하나 해체를 하는데 들어가는 게 정말 맥시멈으로 2조라고 칠게요. 2조 이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몇 기냐? 209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당 2억이라고 치면은 400조가 넘어가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500조 시장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어마무시하죠. SMR 시장은 우리가 10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 해체는 50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SMR보다 지금 원전 해체가 더 시장이 커요. 근데 이거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보다 해체가 더 까다롭습니다. 각 정부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고리 1호기 하나 해체하는데도 8년이 걸렸어요. 근데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겠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SMR을 계속해서 늘려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해체에 대한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한국이 왜 그렇게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해체를 통해서 레퍼런스가 쌓입니다.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유가 그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고 우리는 체코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어를 가지고 유럽에 추가적으로 수주를 늘려갈 수가 있잖아요. 체코에서도 이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 너네 우리가 안 쓸 거야? 라고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해봤다. 해체하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500조 시장을 한국이 빠르게 수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전을 만들어서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멘텀 자체가 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전 해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잠깐 올랐다가 끝난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 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는 상시적으로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빠르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원전이라고 연락 한 통씩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브리핑 내용이라든지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받는 게 저는 제일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르비텍이 이제 대표적으로 원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경고까지 받을 정도로 막 올라갔는데 이 오르비텍도 마찬가지로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승이 이어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던 게 우진엔텍이에요. 우진엔텍도 마찬가지로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사업 진출을 발표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승이 쭉 이어졌고요.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23%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관리라든지 폐기물 분석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진엔텍도 그렇고 오르비텍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원전 해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하게 탑픽 종목을 하나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아직 시장이 부각이 많이 안 됐습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 원일 TNI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왜냐? 아직은 이 기업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게 뭔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우리가 모를 때 잡아야지만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 제가 항상 그래서 바닥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다는 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일 TNI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용하고 나서 폐기물이 나오는 거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필수 장비를 한수원에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원일 TNI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해체를 하는 작업에서도 폐기물이라든지 삼중 수소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심지어 이 기업은 방사성 폐액에 들어가 있는 삼중 수소를 제거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술, 폐기물을 운반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거를 한수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확실하죠. 그러면 이번에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하면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또 만든다라고 하면은 해외로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일 TNI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아직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고리 1호기에
기업이 해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업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수원이 해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승인을 받았죠. 근데 한수원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원일 TNI가 갑자기 사업에서 빠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조금 안전하게 원일 TNI는 사업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업에서 빠져가지고 세론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구간이라면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일 TNI 같은 좋은 종목을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원전이라고 문자 한 독씩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실 이게 제가 진작에 보고 있었다가 지금 원일 TNI를 좀 체크를 드렸는데, 해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더 좋아 보이는 기업이 또 월요일날 달라질 수도 있고 화요일날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내가 상황에 맞춰서 변동성이라든지 수급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이렉트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뭔가 영상을 보고 늦게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뒤늦게 자기가 접근을 했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빨리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연락을 주셔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 계속해서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